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카카오페이를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10월 5일이고, 그리고 5시 40분쯤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연휴를 즐기고 계실 시간인데, 제가 영상을 좀 촬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카카오페이가 월요일 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 이제 장이 열리게 되면은 좀 변동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실까봐 영상을 좀 미리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되면은 변동성은 왜 나오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처럼 재미가 없는 주가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요것까지도 전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2일에 매우 중요하죠. 10월 2일에 거버넌스,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버넌스 정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났죠. 아무래도 이제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는 영상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니까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요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던가 먼저 빠르게 훑고 지나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당연히 이때 이제 법제화가 우리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때 이 법안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은행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된다고 이게 땅땅땅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비은행권,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도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디지털 자산 법안, 그죠? 그게 이번 연도 안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지금은. 안 그러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몰려와서 우리가 좀 방어를 할 수 없다. 말씀을 좀 드렸었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일단 크게 보시는 건데, 세부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위원들 따라서, 그리고 뭐 위원도 있지만, 그리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여기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거는 SWOT다. 예, 그래서 저 중에서 W가 weak예요. 약점. 하지만 이제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 그렇게 약점이 아니다. 지금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요 영상도 있어요. 여기 스테이블 코인의 약점 완벽 정리라고 해서 영상에 이제 담았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요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거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거죠, 요거. 자, 이거를 켜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제 읽어보진 않을 거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까도 뭐 이제 있었죠. 박혜진 교수, 그 다음에 김우석, 이제 그리고 김재윤, 임동민, 김성진, 뭐 이제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전반적인 거 간략하게 제가 이거를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강조된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방향성이죠. 이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자,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당장 시급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가지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따가도 설명드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요런 거 불확실성, 그죠? 근데 앉아만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야 이거 큰일 나 이렇게 겁만 내고 있으면은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침투가 좀 강해서 우리나라가 원화가 가치가 막 급락을 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안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유출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 뭐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원화를 지킬 수가 없다. 그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급성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왔어요. 이제 특히나 민병덕 의원 말하는 게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S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역할과 투명한 규칙 이런 거 마련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앞으로 단순하게 결제랑 그리고 정산 이런 걸 넘어서서 온체인 자본시장 그리고 글로벌이죠. 글로벌.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연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럼 우리 원화도 기회가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조가 좀 됐다라는 게 저는 좀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게 발행 주체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죠? 자, 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만 발행을 해 라고 되면은 이건 뭐야? 나라 망한다. 그죠? 보여드렸었죠, 영상. 나라가 망해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다양성, 그러면은 비은행권 발행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일단 수수료가 싸, 그리고 빨라, 송금이 빨라, 이제 이거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은행만 해.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는 있어. 믿음직하긴 해. 신뢰가 가기는 한데 빠르고 수수료가 싸냐? 그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반에서 봤을 때 우리 카카오페이가 사용자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지금 해외 여행 상품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해외 여행 결제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 했죠.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은행만 발행하게 되면은 아무도 안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나라가 망하기 싫으면은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말까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26년도에 우리 카카오페이 주가가 훨씬 더 억눌려 있었던 주가가 이렇게 팡 가는 이런 그림으로서 느낌으로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안정성, 투자자 보호 장치, 외환 거래법, 통화 정책과 적합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야 된다. 이제 좀 다져야 된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흐름에 압박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법안의 핵심 규정 중에 하나가 준비 자산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 금지, 이것도 좀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자금 세탁이고 뭐 이제 뭐 특정 정보가 있는 사람들만 좀 많이 큰 혜택을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이게 세부 사항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당연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이번 세미나는 단순하게 아이디어 발표 수준이 아니라 제도화죠, 제도화. 제도화 로드맵을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그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정치권, 민간 모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발행 주체, 규제 적합성, 기술 안정성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중요한 세미나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도 논의가 속도가 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내용대로 아무래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가장 큰 거, 불확실성, 불안 요소. 뭐야? 은행권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세요가 되는 게 우리는 이제 망했다. 그죠? 이게 왜 올라간 건데? 망했다가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은 거의 그냥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특히나 거의 뭐 확정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니면 돼요. 이거 아니고 이런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 카카오페이의 주가 반영은 빨라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카카오페이 주가가 재미가 없고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한 이번 연도 말까지 12월 중순 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19일까지 좀 이대로 재미없고 힘없고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왜냐 알리페이야 알리페이. 알리페이가 이때 EB 교환사채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환 청구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번 연도 11월 12일부터
12월 19일입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불안 요소가 발생이 있다. 할 수 있다. 예, 좀 불안하다. 심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좀 지루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은 다른 종목으로도 또 수익을 보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불안하고 재미가 없는 흐름이 나오는 것뿐이지 막 이렇게 가는 일은 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아무래도 김범수 의장의 그 선고 어떻게 봐야겠죠. 하여튼 주가는. 그래서 이제 연휴 끝나고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방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봤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121선을 하방 요거 한 번 더 빼는, 예, 빼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방과 그리고 영상과 문자로 함께 또 대응을 함께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다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을 제가 개인 번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뭐 소통방이든 그리고 이제 문자로든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네이처셀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이미 날라갔죠. 전체 발송 갔으니까 기존 분들 번호, 스팸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일단 여기 개인 번호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소통을 패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좋은 종목, 타점, 소식, 일정, 새로 중요한 일정들 전부 일단 가는데 한 번에 안 가니까 문자는 자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되게 좀 잘 갈 거거든요. 우리 펩트론 그리고 토모큐브처럼 잘 갈 거라서 그 종목을 가져가셔 수익을 많이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그래야지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저도 채널이 성장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받는다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뭐 과거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네이처셀 이게 이제 예시죠, 예시. 자,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지표 이거 이제 직접 만든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라고 저한테 말씀 남겨주시면 돼요. 하여튼 샀다가 팔았다가 여기가 3월 21일 16,700원이거든요. 샀다가 팔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나락. 그러면은 뭐 이때 아예 뭘 팔아 이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또 똑같았고 하지만 대응은 우리는 정말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확인을 자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 남기셔가지고 수익 그리고 손실 최소화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카카오페이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자 일단 공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그 EB 발행 요때 들어온 물량들이 좀 크거든요. 그 물량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계속 그 EB 그게 12월 19일까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를 이 공매도 애들도 여기를 이악 물고 버텨주고 있다. 목숨 걸고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수세가 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 중에 있고, 그죠? 자, 그런데 그래봤자 얘네들이 본격으로 돈을 쓰기 시작한 구간에서는 가격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좀 강하게, 많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때 들어왔던 돈들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이 중간중간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지만 여기도 1200만 주라고 하는 게 터지거든요. 이게 23%, 4% 상승시켰다가 사실 음봉이지만 상승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뭐 200만 주, 200만 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들어왔던 돈이 막 차익 실현을 막 미친 듯이 풀매도를 했는가 그리고 아니다. 그죠? 둘 다 아니에요. 이 꼭대기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매도는 했지만 그죠? 했으니까 떨어지지만 그리고 중간중간 또 이비 반응이 있었긴 했지만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투자 위험 딱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관리하고 비교적 감당이 가능한 정도까지 가서 여기서 재매집을 한다라는 이 시나리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죠.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미가 없고 싼 가격에서 개미들이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지만 털리는 건 싼 가격에서 개미들이 매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력들이 의도하는 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해 보이고 주가가 또 막 120일선까지도 하방 이탈하고 뭐 불안불안해 보고 뭐 네이버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네이버와 두나무 얘네들도 여러분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얘네가 합병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뭐 저기 나스닥 미국 상장하는 게 얘네들 좀 많이 어려워 보여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 합병도 사실은 이제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봐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카카오페이가 밀린다? 예, 그건 아니라는 점 말씀을 좀 자주 드렸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네이버 영상도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얘가 갈 것 같아? 얘를 가져가면 돼요. 타점 잡으면 돼요. 두나무 관련 종목이 또 따로 있었네? 근데 얘를 또 가져가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이번 연도 초중순쯤에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 두나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지금 이제 결과가 슬슬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 다음의 흐름을 우리는 또 체크를 하고, 우리 카카오페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 보면 되는 거겠죠.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우리는 손절, 그냥 튀자, 관심 끄고, 이런 걸 세력들이 의도하는 바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거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요게 좀 나왔어요. 상환 의무, 주체가 모호하다, 불확실성이 또 있어? 뭐 이렇게 또 불확실성이 많아?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이제 알아야 되고. 자,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금융 스테이블코인 관련 진출해서 가운데 뭐 이제 모호성이 불확실성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래 요게 있는데, 자, 여기 뭐 안도걸, 김은혜, 김재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적용 범위, 스테이블 코인 전용 특별법, 보유자,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청구 시 3일 내에 상환, 내부자, 뭐 재무,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자, 일단은 상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상환,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빌려서 쓰든 내 돈을 쓰든 이거를 갖다 주진 않잖아요. 다시, 그죠? 상환을 하진 않는 말이죠. 대출, 근데 대출할 때만, 내가 돈을 빌려서 썼을 때만 상환, 그때만 우리가 상환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상환은 또 이제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1달러당 1코인이야 이렇게 연동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쉽게 생각해서 1,000원의 코인이 한 개야, 이렇게 연동을 시킨다라고 한번 고정을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0코인이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10코인이야. 그러면은 지금 개념으로 봤을 때는 10,000원이죠, 10,000원. 그렇죠? 10,000원. 그러면은 이 상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코인으로 얘기할게요. 이제는 10코인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 발행사,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발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돈을 사용을 했는데 돌려주고 다시 현금을 받는, 이런 개념을 이제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아직은 이게 여러분들 좀 약간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점점 더 이제 더 좋은 예시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고, 이제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그 안전성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당연히 상환 보장이에요. 보장. 그죠? 상환이 확실하면은 1코인당 1,000원이 신뢰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지연이 되게 되면은 신뢰가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은 일단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있는 곳이 어디죠? 거래소. 어느 거래소? 코인 거래소. 일단 이게 가장 쉽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코인 살 때 내가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화를 충전한단 말이죠. 원화를 K뱅크를 통해서 충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코인을 내가 사요. 이제 코인을 사고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익절을 하고 싶어. 그럼 뭐야? 코인을 매도란 걸 하고 내가 차익 실현을 본 만큼 받았죠. 뭐를? 원화를. 그죠? 이제 이런 개념인 건데 우리가 외국계 거래소, 외국 거래소들 보게 되면은 뭘 한다 그랬죠? 원화를 충전해서 이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외국 거래소로 옮겨요. 옮겨. 그러면은 옮겨 이 뭐 리플이든 트론이든 이렇게 사거든요. 빠른 애들이 있어요. 걔네를 사서 옮기면은 우리가 이제 코인으로 리플과 트론이라고 하는 코인으로 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거든요. 그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얘네들을 매도를 해야지만 다른 코인을 또 살 수 있을 거잖아요. 매도를 해. 그때 뭘로 받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아요. 네. 그럼 내 원화가 지금 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었네. 그죠? 그러면 바뀐 거를 또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매매를 해서 내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이제 비트코인, 코인을 샀어. 뭐 아니면 선물 거래를 했어. 차익 실현을 받네. 매도를 했어. 돈이 불어났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뭐 리플이든 뭐든 사가지고 일로 보내요. 업비트로. 빗썸이든. 그럼 다시 원화로 바뀌었죠. 이 과정에서의 이 상환 이해되셨죠? 이 상환이 만약에 신뢰가 안 돼, 보장이 안 돼, 느려. 그럼 뭐야?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은 뭐 선물 거래도 안 되고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은행과 연동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코인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뭘 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런 거에 대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발행의 주체가 돼야지 되고 그리고 책임을 질 거냐 잘못했을 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이거를 다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가 발행사가 직접 현금을 환급한다. 그럼 이게 안정적이고 책임이 명확하다. 그죠? 만약에 그게 이제 은행사야. 은 좋아. 근데 상환 속도가 너무 느리고 리테일 대응이 어렵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래소가 그리고는 대신에 환급을 한다. 즉시 환급이 가능하고 유동성이 높고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아직까지는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다. 리스크 분산이 어렵다.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니까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뭐야? 발행사랑 거래소, 뭐 은행 모두 다 같이 하면 되겠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클이랑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나눠가지고 얘네들은 약간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얘네들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약간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게 좀 있어요. 색깔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근데 속도, 신뢰 모두 확보를 했어. 하지만 관리가 복잡하고 법적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 일단 방향성은 여기가 최고라는 거죠. 요게. 그래서 지금 얘기는 요 내용이다.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갖고 이해를 했으니까 다음에 무슨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 나올 때 또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정보가 실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시나리오가 또 추가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우리 여러분들 대응은 어렵지가 않아질 거니까 오히려 내년에 정말 좋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 소통방, 입장 방법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더보기란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렸습니다. 근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분들이
진짜 제 구독자분들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유튜버가 정보를 빼내려고 그냥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통 방법, 제 개인 번호 여기다가 페이 두 글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름이나 닉네임 이거를 함께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빠르고요. 그래서 입장을 바로 채널에 추가 요걸 눌러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빠르게 입장을 좀 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페이 그 다음에 이름 닉네임 함께 남겨주시는 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통해서 수익 대응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많이 챙겨가시고 또 좋은 수익 많이 벌 수 있는 종목 또 함께 보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저는 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